인공지능 솔루션 기업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의 시가총액이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된 지 한 달 만에 1천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팔란티어 주가가 0.27% 오른 44.97달러에 장을 마쳤습니다. 팔란티어 종가가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팔란티어 기업 가치가 올해 초에는 370억 달러로 평가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10개월 만에 3배나 올랐습니다. 팔란티어 주가가 올해 들어서 171%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S&P 500 지수 내에서 올해 236% 상승해서 가장 큰 폭 상승한 비스트라 에너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비스트라 에너지 236% 1등, 그 다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엔비디아 192% 2등, 여기에 이어서 팔란티어의 171% 상승, 세 번째로 높은 상승폭입니다. S&P 500 지수 내에서. 이런 걸 보면 여기에 투자할 걸,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 참 부러워했을 겁니다. 이렇게 안목을 가지고 미리 오르기 전부터 그 종목에 투자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세 종목 모두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이고, 비스트라의 주가는 올해 AI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에 원자력 사용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금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의 상업부문 매출은 지난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한 3억 7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매출은 6억 7,800만 달러로 27% 증가했고, 순이익은 1억 3,560만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아마존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경쟁사보다 뒤처져 있지만 매그니피센트 7 가운데서 선호 종목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 아마존 주가 0.3% 상승했습니다. 188.39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아마존닷컴은 이달 들어서만 1.76% 상승했습니다. 컨스텔레이션 리서치의 레이 왕 수석 애널리스트는 아마존의 광고 수익이 여전히 연간 20%씩 성장을 하고 있어서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아마존은 빠르게 구글의 광고 수익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거대한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마존 웹 서비스를 통해서 나머지 사업에 AI를 적용할 수 있다면서 아마존의 프라임 비디오 플랫폼은 넷플릭스의 강력한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마존이 AI 후발주자이지만 데이터 센터에 대한 막대한 설비 투자를 끝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로 꼽힙니다. 트럼프 인디어 테크놀로지 그룹 21.59% 폭등하면서 5주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말 자신의 고향이자 민주당 텃밭인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성황리에 대형 집회를 개최한 이후 주가가 지금 급등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선거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가를 보면 한 달 전에 9월 23일 날 12.5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달 조금 더 지났죠? 47.36달러까지 한 달여 동안 트럼프 미디어 주가 상승률이 3.9배, 290%나 폭등을 했습니다. 트럼프 미디어 주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기대에 따라서 널뛰기를 해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회사 지분 약 5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월가의 투자은행인 바클레이즈가 오늘 대선 직후에도 위험 자산과 증시가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바클레이즈는 11월 5일에 예정된 대선 직후 금융시장에 일어나는 즉각적 반응은 완만한 강세일 것이라고 투자자들에게 전했습니다. 바클레이즈는 이번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직후에는 자산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봤습니다. 분석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승리 혹은 카멀라 해리스 승리, 공화당 독식 혹은 의회 분열 등 어떠한 정치적 결과에도 막론하고
위험자산은 대선 직후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과거에 대선 시기 때마다 봐왔듯이 결국 미국 권력의 이양은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지금 시장에 퍼져 있는 정치적 불안에 대한 리스크는 지나치다고 바클레이즈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와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자들이 대선 결과에 불복을 하고 시위 등을 벌인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요인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바클레이즈는 예상했습니다. 바클레이즈의 분석가들은 2020년 12월 당시 트럼프가 대선을 도둑맞은 선거라고 주장했음에도 주가는 올랐고 1월 6일 의회 습격 사태가 벌어진 당일에도 주가는 올랐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지만 핵시설과 정유시설 등은 공격하지 않고 군사기지만을 공격하면서 단 몇 시간 만에 공습을 종료했습니다. 이에 이란 역시 방어권을 강조했지만 휴전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당장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서 정면전 우려가 완화됐습니다. 이렇게 고조됐던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완화되면서 국제 유가도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서부 텍사스 원유 전장보다 6.16% 크게 떨어졌습니다. 배럴당 70달러 아래로 67.38달러로 브렌트유도 6.12% 내린 배럴당 71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동안도 항상 증시 브리핑을 들어서 알고들 계시겠지만 실적 발표를 한 결과를 보면 80%에 가까운 기업들이 S&P 500개 기업 중에서 80%면 500개의 80%, 한 400개 기업 가까이 항상 80%에 가까운 기업들이 시장의 예상보다 높은 실적을 발표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해가 갈수록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비례적으로 그 기업의 주가 또한 함께 우상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9월에 새로운 고점을 기록했다는 점을 고려를 해보면 증시가 단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9월은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1년 중에 가장 약세를 보이는 기간이었습니다. 특히 선거가 있는 해 마지막 2개월 동안은 변동성이 심했지만 결국의 시장은 거의 매번 상승을 해왔었습니다.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은 미국 증시 브리핑에 대해서입니다. 제가 매일 미국 증시에 대한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죠. 그런데 일부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뉴스 기사만 보고 그냥 뉴스 기사 그대로 읽어드린다고 생각해요.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단순히 미국 증시 기사 하나만 보고 읽어드린다면 하루에 뉴스 기사 1시간이면 충분히 다 읽어서 여러분들한테 다 전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읽어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맞는 것인지,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또 어떤 리서치 회사, 어떤 기업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했으면 과거에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해왔는지, 이 사람이 신빙성이 있는지 이런 각종 자료들 다 비교를 해보고, 특히 틀린 정보는 아닌지, 틀린 정보 알려드리면 안 되죠? 몇 번씩 확인을 해본 후에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